아무리 바벨의 사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은 무슨 말이 나오고 챗GPT가 뭘 알려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이게 그런 뜻이 없으면 그럼 쓸데없는 도서관이 되는 거야. 인터넷도 그냥 들리지 않는 도서관이 된다고. 서가에다 책을 꽂아놓고 읽지 않으면 그건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넷 시대에 지식이 넘치는데 사실상 개개인별로 따지자면은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되게 무식하다고. 풍요 속의 빈곤처럼.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나 역사, 뭐 철학이나 역사뿐이겠습니까만은 이런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안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하듯이 여러분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기 바랍니다. 유토피아는 유와 토피아의 합성어다. 그리스어에서 이 유는 없다라는 것과 좋다. 그러니까 오유와 이유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야. 유토피아. 없는 것이지만 또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까? 유토피아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6세기 잉글랜드의 인문주의자인 토마스 모어였죠. 토마스 모어 경 이러지. 그는 국가 중 가장 좋은 국가와 유토피아라는 섬에 관하여 1516년에 이걸 썼어. 이런 제목의 책을 썼다고. 그래서 유토피아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좋은 곳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상향을 말했지요. 자, 인간은 현실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이상 사회를 그렸는데 불만의 해결 방안, 이상 사회의 위치, 이상 사회의 실현 주체에 따라 코케인, 아르카디아, 천년왕국, 유토피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세말 잉글랜드 민중 시인들이 그린 코케인의 나라라는 것은 적각꿀이 넘치는 풍요로운 곳이야. 욕구가 충족되는 쾌락의 장소를 의미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르카디아, 나도 왕년에 아르카디아에 있었다. 이런 말을 이제 서양의 속담이 있단 말이야. 나는 왕년에 아르카디아에 있었다. 그만큼 좋은 곳에 있었다는 거야. 나도 왕년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는 뜻으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아르카디아는 자연적인 단순함, 소박함, 순수함이 넘치는 것이며 인간의 욕구가 절제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목가적인 낙원이다. 무릉도원 같은 것이지 말하자면. 루소가 돌아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자연이 이것을 아르카디아를 말한단 말이야. 코케인이 가난한 자들의 천국이라면 아르카디아는 선비들의 이상형이었다. 코케인과 아르카디아는 자연의 혜택으로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는 신화적인 공간이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교의 지상 낙원이다. 천년왕국설에 의하면 예수는 재림하여 지상에 왕국을 건설한 후 부활한 성인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천년 동안 왕국을 다스린다. 유토피아는 신화에 기하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힘에 의지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다. 유토피아는
법적, 제도적 규제를 통하여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려 한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이 사람이 토마스 모어죠. 인위적이고 조직적이며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유토피아 사상은 고대 플라톤까지 소급된다.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우민 정치에 대한 혐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불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유기체적 계층사회이다. 이 사회는 유능하고 덕이 있는 철학자가 지배함으로써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말하는 거죠. 질서와 안정을 유지한다. 국가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통치자 계급에 한해서 재산 공유제와 가족 공유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부부도 공유하는 거예요. 재산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플라톤이 말한 것은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그 사람이 말한, 플라톤이 말한 이상국가는 공산주의고 또 스파르타를 모델로 했거든. 왜냐면 아테네가 막 박살나던 때에 그때 태어났다고. 그때 태어나서 자기 국가가 그렇게 막 허물어지는 걸 보고 이거 완전히 병영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그것이 이제 딱 보는 게 스파르타였거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회는 전통적인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 완전한 평등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침팬지와 같이 우두머리를 꼭 이렇게 내세우려고 그런다고.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그것도 있다. 그래서 침팬지 폴리틱스라고 그러지. 보장한다.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그렇다고 해서 평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 원리가, 경제적으로는 공유제가 실시된다. 저는 사유재산이 철폐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고른 재화의 분배나 인간 세계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 철폐된, 이거 공산주의라니까. 그렇지만 플라톤과는 달리 가정을 인정하여 일부 일처제가 실시된다. 유토피아에서는 부부 공유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야. 일부 일처제가 실시되고 노예제가 존재해. 이 노예제가 이렇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면서도 노예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것은 신분제가 아니라 일종의 형벌제이다. 생산, 분배, 소유의 평등 원리가 적용되고 교육, 학문, 여가, 쾌락의 추구에서도 평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한마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정의와 평등, 행복과 쾌락, 자연과 이상, 법과 덕이 지배하는 사회다. 자,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이런 유토피아를 말했는데 나는 공짜 사회를 말하고 있죠. 현자고마는. 현자고마가 말하는 세계는 공짜 사회, 공짜 세상이야. 그러니까 공짜 세상 다 모든 게 공짜라면 평등은 사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겠어? 그래도 공짜가 자유이기 때문에, 프리이기 때문에, 갑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공짜가 확대돼야 돼요. 기본소득을 공짜로 하자고 그러잖아. 의식주를 공짜로 하자고 그러잖아. 그렇게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야. 공짜가.
그게 자유의 학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니, 안드레 campanella, 윈스탈리 모든 이 제시한 유토피아가 공유제 사회였던 반면 멜러즈와 멜더빌은 개인주의적 자유방임적 사회 원리를 제시했으며 베이컨의 신 아틀란티스는 최초의 과학적 유토피아였다. 모의 목표가 토마스 모의 목표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면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라는 것은 의라는 말은 양이죠. 양을 이 칠벌이야. 친다. 말하자면 자른다. 뭐 이런 뜻도 돼. 양을 골고루 잘라서 나누는 게 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의예요. 모의 목표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란다면 베이컨의 목표는 과학에 의한 사회의 진보다. 전자가 욕구를 제한함으로써 찾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상했다면 베이컨은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를 꿈꿨다. 어느 게 여러분들이 맞겠어? 욕구를 제한해서 자족하는 사회를 만들겠어요? 생산을 증대함으로써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를 꿈꾸겠어요? 19세기의 유토피아 이론과 사상은 사회주의였다. 초기 사회주의자들,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초기 사회자들은 토마스 모의 이상을 따라 효율적인 사회 제도와 효율적인 사회 조직과 제도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고, 베이컨의 이상을 따라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풍요를 향유하고자 했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마르크스가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제시한 유토피아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였다. 능력에 따라서 일한다.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한다. 그럼 그것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사회였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른다. 정의와 평등의 실현은 강력한 통제와 자유의 제한을 수반한다. 모의 유토피아에서는 한 가정에 초과 인원이 생기면 다른 가정으로 옮기며 여행 증명서 없이 여행하다가 잡히면 노예가 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자살을 시키거나 죽인다. 참. 이게 자살을 시킨다는 게 요즘 말로 하자면 안락사지, 안락사. 근데 자살을 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아주 강제로 죽이는 거야, 사실은. 모어는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두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될까? 그러고 말하지만서 일한다고 말하면 인간의 본성을 아는 사람들은 모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럼요. 그건 동구, 소위 소련, 공산주의가 실패한 건 그거야.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그 사유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물론 사유제도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이 자연에는 사유재산이 허용이 안 돼요.
모든 게 공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그 세계를 구축한 데 있어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할 수가 없어. 인간에게 동물적 욕구라고 이거. 동물적 욕구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상을 전개하고 제도를 전개한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짓. 동물적 욕구, 그러니까 본능을 최소한 인정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돼? 야, 유토피아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뭐 아까도 말했잖아. 이 여행하다가 잡히면 노예가 된다고. 그 사회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여 인간성을 왜곡함으로써 기능한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어떤 유토피아도 인간성을 왜곡하고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고 해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가 왜 안 됐느냐? 동구 공산주의가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자유를 억압하고 욕구를 통제하고 인간성을 왜곡했다고. 따라서 유토피아에는 디스토피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결코 멋지지 않은 세계이며 조지 오웰의 1984년은 과학만능주의와 전체주의가 몰고 올 위험을 묘사한 디스토피아 문학의 대표이다. 우울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울한 세상이 되는 거야.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소련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임이 증명됐지. 유토피아는 현실 사회의 불의를 비판하고 기억하려는 사상이다. 그것은 공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인간의 법과 제도를 계산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현실주의 정치 사상이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하기 쉽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유토피아일 수는 없다. 지상천국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이기 쉽다. 유토피아는 좋은 곳이지만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근데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가 무익한 헛소리였느냐? 천만에. 굉장히 그것이 서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커요. 예컨대 여기서 6시간 노동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6시간 노동을. 이 당시에 1500년도에 6시간 노동을 이야기해. 그런 것은 대단히 말하자면 영향을 줘서 나중에 게으른 자에 대한 찬양, 토마스 모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버트란드 러셀은 4시간 노동을 주장하죠. 4시간 노동. 하루 4시간 노동만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말하자면 자유를 확대시키기도 했어.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상상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만 하지. 상상을 해보는데 소련 공산주의 같이 실험을 하면 안 돼. 제도를 놓고 사상을 그렇게 실험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 오늘의 바벨의 사전은 유토피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